자, 오늘 국내 금시장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6년 3월 15일 금값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주위에 숨어있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은 뭔지, 그리고 이 흐름이 내일 우리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금 시세부터 딱 짚어보고요. 은 가격이랑 국제 동향은 어떤지, 그리고 도대체 왜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볼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투자자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맞춤 전략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국내 24K 순금 은행 고시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KB국민은행 고시가격 그램당 24만 3,540.25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제보다 무려 3,395원, 퍼센트로는 1.38%나 떨어진 가격이라는 겁니다. 아니, 금시장에서 하루에 1.38%면 이거 정말 큰 변동이거든요. 오늘 시장이 시작부터 얼마나 강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공식 고시 가격도 이미 떨어졌는데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은 그보다도 더 낮아요. 그램당 24만 2,455.71원. 고시가보다 0.45% 더 빠진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장중에도 매도세가 계속 5위를 접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와, 이거 진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을 보면 좀 심각합니다. 보세요. 이론적으로 계산한 한돈 가격은 91만 3천원 정도인데 우리가 실제로 금은방 가서 그만 돈 살게요 하면 얼마를 내야 하냐? 107만 2천원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무려 17.38%에 달해요. 지금 시점에서 실물금을 사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금뿐만 아니라 은 시세는 어떻고 또 국제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의 약세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락세는 은시장으로 가면 훨씬 더 가팔라집니다. 하루 만에 4.29%가 급락했어요. 금보다 낙폭이 훨씬 크죠. 왜 그럴까요? 은은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나 태양광 패널 같은 데 쓰이는 산업용 금속 성격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우려가 나오면 금보다 더 민감하게,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국내 금값이 약한 건 우리 시장에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국제 금시장 자체가 지금 반등 포인트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그 흐름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 가격 하락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손, 즉 거시경제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인 세 가지를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강한 미국 달러입니다.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시장에서는 금리나 그거 6월은 어림없고 9월은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거든요. 금리가 높고 달러가 강하면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의 매력은 당연히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금 가격을 짓누르는 가장 큰 압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약한 원화예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1원 수준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국제금값 하락분이 그대로 반영돼서 국내 금값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가격 상승을 이끌지는 못하지만 추가 급락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유가 상승입니다.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위험하네? 안전자산인 금 사야지? 하면서 금값도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이러다 인플레이션 다시 심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연준이 금리를 더 늦게 내리겠네? 하는 우려가 더 커지는 거죠. 결국 이게 금리나 기대를 꺾어버리면서 오히려 금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얄궂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내일 3월 16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분기점, 바로 1돈당 90만 9천 원입니다. 이 가격이 바로 최전선,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이 선을 지켜낸다면 다시 반등을 시도해볼 힘이 생기겠지만 만약 여기가 무너진다? 그럼 추가 하락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내일 시장은 이 90만 9천 원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자 투자 성향이 다 다르실 텐데요. 투자자 유형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지 맞춤 전략을 바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90만 9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거나 깨지면 바로 나오는 식의 전략이 유효하겠죠. 반면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금을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17% 넘게 붙은 실물을 덥석 사는 건 글쎄요, 좀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수수료가 저렴한 KRX 금시장을 통해서 비용을 아끼는 편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빠딱 집어서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결론 명확합니다. 첫째, 17%가 넘는 소매 프리미엄 때문에 지금 실물금 사는 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둘째, 강달러와 약한 국제 시세 때문에 시장에 뚜렷한 상승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그나마 높은 원달러 환율이 방패막 역할을 해주면서 더 깊은 조정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이고요. 특정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금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통적으로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 손에 쥘 수 있는 실물이라는 안정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시장 가격과 실물 가격의 차이가 극심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비싼 비용을 치르고 실물을 고집할까요? 아니면 더 저렴하고 편리한 ETF나 KRX 같은 종이금으로 대거 이동하게 될까요? 자, 1500. 이 숫자요. 잠시만 좀 집중해 볼까요? 이게 그냥 전광판에서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체질, 또 시장의 심리가 지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더 이상 충격적인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새로운 상단 기준이다. 이 말처럼 시장의 인식이 정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에이 설마 1,500원까지 가겠어? 했는데 이젠 이게 잠깐의 쇼크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00원이라는 숫자가 예전의 환율 급등이랑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환율이 그냥 스무스하게 1,500원까지 올라온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무려 17원 넘게 위아래로 그냥 널뛰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에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한번 보자 하고 상단을 막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꽉 뭉쳐있는 그런 고변동성 장세인 거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환율의 어떤 레벨, 그 무게중심 자체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예전엔 다들 그래도 1,300원대에서 움직이겠지, 이게 중심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준선이 1,500원 근처로 확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이건 그냥 가격이 좀 올랐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원화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 자체가 한 단계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환율을 위로 쭉쭉 밀어 올리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3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외부 충격입니다. 강달러, 그리고 미친듯이 오르는 유가, 이 2가지 콤보죠. 특히 이 유가가 정말 문제인데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서 103달러까지 갔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데,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원화 가치에는 그냥 직격탄인 겁니다. 솔직히 강달러보다 이게 더 아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끈질긴 미국의 고금리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보기에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좀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 금리를 내리는데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전하고 이자도 빵빵하게 주는 달러의 매력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돈은 달러로 몰리고 원화는 계속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복잡 미묘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이례적으로 같이 환율이 너무 과하다고 경고를 날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와, 상황이 진짜 심각하긴 한가 보네 하고 인정하는 꼴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좋아, 1,500원 위는 절대 용납 못해 하는 강력한 방어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위로도 가자니 정부 개입이 무섭고 그렇다고 내려오자니 앞서 말한 상승 이유들이 너무 짱짱하고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환율이 왜 올랐는지 살펴봤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짜드릴게요.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핵심 가격대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첫 번째 숫자는 1,495원입니다. 이 가격이 일종의 1차 방어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환율이 이 1,495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시장의 과열된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죠. 바로 1,500원입니다. 여기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부딪히는 그야말로 심리적 전쟁터입니다. 환율이 이 선 위에서 버텨주면 더 올라갈 발판이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밀려나면 상승세가 꺾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3원에서 1,505원, 이 구간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1,500원을 넘어서 이 구간까지 그냥 힘으로 뚫어버린다? 이건 정부가 가만 안 둬 하고 경고했는데도 상승 에너지가 그걸 그냥 씹어 먹을 만큼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본격적인 원화 약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가장 위험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전략을 한번 짜보죠. 시나리오는 세 가지예요. 먼저 왼쪽, 원화가 강해질 때, 즉 환율이 1,495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급하게 환전할 필요 없죠. 한두 번, 두세 번 나눠서 하고 달러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일부 수입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반대로 가운데 시나리오, 원화가 약해질 때요. 환율이 1,500원을 뚫고 1,505원까지 위협한다? 이때는 더 오르겠지 기다리기보다 꼭 필요한 환전은 먼저 하는 게 낫고요. 특히 빚내서 하는 투기적인 거래는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옆으로 기어갈 때 아마 이 가능성이 제일 높을 텐데요. 1,495원에서 1,503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럴 땐 예측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분할해서 사고 팔고 단타보다는 자산 배분이라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원칙 딱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은 이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지 말고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환전할 때는요, 무조건 나눠서 하세요. 어떤 상황이든 이게 정답입니다.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 욕심을 버리고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손실 관리,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은요, 지금 1,500원이니 뭐니 하는 숫자에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원래 세웠던 여러분의 자산 배분 계획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1,500원. 이 숫자가 그냥 태풍이 지나가기 전에 잠깐 높은 파도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마주해야 할 새로운 바다의 높이, 즉 새로운 현실의 시작일까요? 그 답은 물론 시장이 보여주겠죠. 하지만 그 파도소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항해하는 법을 정하는 건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